재능 있는 한국 영화감독 김태식은 66세의 나이에 마침내 40여 년 전 만난 이수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1959년 4월 26일 서울에서 태어난 김태식 감독은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삶과 동시에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영화계 초창기부터 세계적인 감독으로 발돋움하기까지 그는 아내의 애인과 운전, 도쿄 택시와 같은 감동적인 영화들로 자신만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수상 경력과 화려한 경력 뒤에는 김태식 감독의 깊은 슬픔,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사랑과 예술이 개인적인 비극과 얽히며 창조, 희생, 그리고 후회의 여정이었습니다. 2025년 그는 드물게 이수진, 자신이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오늘날의 자신을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김태식은 1978년 서울예술대학교 동창생 시절 만난 재능 있는 시나리오 작가 이수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그는 영화 제작의 꿈을 가진 열정적인 청년이었고 수지는 시적인 시나리오를 가진 똑똑하고 예리한 소녀였습니다. 두 사람은 시나리오 수업에서 만났고 잉마르 베르히만과 아키라 구로사와에 대한 열띤 토론을 나누던 중 그는 수진의 깊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에 매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친구가 되어 함께 시나리오를 쓰고 명동의 오래된 극장에서 영화를 보며 세상을 바꿀 영화를 만들 날을 꿈꿨습니다. 수지는 그에게 영감을 주었고 가족이 안정적인 은행원이 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도 꿈을 좇도록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80년 김태식은 일본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장학금을 받고 서울에 남을지 영화 제작의 꿈을 좇을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2년 후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예술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1982년 귀국했을 때 수지는 가족의 주선으로 의사라는 다른 사람과 약혼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예술가인 그와의 불확실한 미래를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인사동의 작은 카페에서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고 그것이 그가 그녀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2025년 인터뷰에서 그는 수십 년 동안 죄책감을 느끼며 살았다고 말하며 만약 그곳에 남았더라면 행복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뒤늦은 사과의 의미로 아내의 애인과 운전부터 상심 호텔까지 자신이 만든 모든 영화에 수진이 출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66세의 나이에 마침내 그녀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임을 인정할 용기를 얻었고 그녀를 잃은 것이 인생 최대의 고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식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이수진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을 직업과 맞바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982년 이별 후 그는 고통을 잊기 위해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일본, 호주, 홍콩을 오가며 광고 감독부터 1998년 영화 가족 후 시네마의 조감독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텅 빈 아파트로 돌아갈 때마다 그는 수진을 생각하며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행복해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1990년 그는 우연히 수진이 이혼했지만 미국으로 이주하여 오랜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통의 친구를 통해 편지를 보내며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2005년 수진이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영화 도쿄 택시 촬영을 위해 도쿄에 머물던 중 소식을 접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호텔 방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심장 한 부분이 그녀와 함께 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를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것, 기회가 있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을 자책했습니다. 슬픔은 단순히 연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충만한 삶을 살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걸으며 젊은 연인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되돌려 자신의 직업 대신 수진을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날들이 있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고통은 모든 영화에 스며들었고 아내의 애인과 함께 운전하기와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과 후회에 대한 이야기에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 장면이 수진에게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고 어딘가에서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식 감독의 비극적인 최후는 말년의 외로움과 질병으로 점철되었는데 이는 그가 겪은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2024년 그는 말기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당시 새로운 영화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던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한감 치료를 거부하며 첫사랑을 만난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인 라스트 레터를 완성하며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는 그와 수진의 기억과 밀접하게 연관된 서울과 도쿄에서 촬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는 마지막 장면을 완성한 지 며칠 만인 2025년 3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작은 병원에서 몇몇 가까운 친구들과 조수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부고는 한국과 일본 전역으로 퍼져 팬과 동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남긴 일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 후회는 없지만 수진에게 다시 사랑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한국 영화극장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그와 함께 작업했던 박찬욱 감독은 김태식은 사랑과 예술을 위해 살았던 예술가였지만 운명은 그에게 너무나 가혹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팬들은 라스트 레터가 상영된 극장 밖에 수천 개의 꽃다발과 직접 쓴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 영화는 그의 유작으로 2025년 부산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지만 재능은 있었지만 외로웠던 그의 삶을 가슴 아프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그의 삶 전반에 걸쳐 짊어진 깊은 슬픔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며 극장을 나섰습니다. 김태식의 비극적인 최후는 단순한 감독의 죽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아픔을 애도하게 한 한 남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김태식의 업적은 한국 영화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과 관객의 마음을 울리는 영화 제작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의 이야기와 깊은 정서를 예술적 이미지로 결합시켜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아카데미에서 수학한 후 1998년 가조쿠 시네마의 조감독으로 야마다 요지 등 일본 감독들에게 사사하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큰 성공은 2007년 사랑과 배신을 다룬 블랙 코미디 영화 아내의 애인과 함께 운전하기였습니다. 이 영화는 선댄스 영화제부터 베를린 영화제까지 30개가 넘는 국제 영화제에 초청되었고 판타지아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포함하여 9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몬트리올 무대에 서서 상을 받았을 때 마치 어린 시절의 꿈이 이루어진 듯한 기분을 기억합니다. 이어서 2010년 한일 합작 영화 도쿄 택시를 연출했는데 이 영화는 택시 운전사의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이 영화는 섬세함과 감성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도쿄 영화제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2011년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과 2015년 상심 호텔 또한 주목을 받았지만 상업적으로는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일본, 호주, 홍콩에서 수많은 광고와 TV 프로그램을 연출하며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개인적인 업적 중 하나는 봉준호 감독과 같은 젊은 한국 감독 세대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자신의 스타일에 영향을 준 영화 중 하나로 아내의 애인과 함께를 꼽았습니다. 그는 서울예술대학교 워크숍에 앉아 젊은 학생들이 자신의 영화 제작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던 것을 기억합니다. 2024년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라스트 레터에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의 마지막 유산으로 여겼습니다. 비록 고통스럽게 완성되었지만 이 영화는 그의 불굴의 정신을 증명합니다. 크고 작은 이러한 업적은 열정을 가지고 살고 항상 예술에 마음을 두었던 한 남자의 결과입니다. 김태식의 사랑과 결혼은 후회의 이야기입니다. 이수진과의 첫사랑은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1982년 수진과 헤어진 후 그는 다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1888년 도쿄에서 일하는 동안 일본 영화 제작자 아이코 타나카와 짧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광고 프로젝트에서 만났고 아이코는 그의 일에 대한 헌신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1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3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코는 안정적인 삶을 원했지만 김태식은 자신의 일과 수진에 대한 기억에 시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1991년 자녀 없이 원만하게 이혼했습니다. 그는 아이코가 멋진 여자라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수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이코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그는 어느 날 다투던 중 아이코가 울면서 왜 항상 누군가를 찾는 듯 먼 곳을 바라보냐고 물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는 대답할 수 없어 아이코를 꼭 껴안고 사과했습니다. 이혼 후 그는 홀로 살며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몇 번의 짧은 만남도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수진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2010년 영화 도쿄 택시 촬영 중 수진의 오랜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수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을 자주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에 그는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렸고 꿈의 일부가 영원히 사라진 것 같은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사랑에서 가장 큰 슬픔은 수진을 지켜줄 용기가 없었던 것에 대한 후회였고 그녀가 자신을 깊이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화 하나하나가 그녀에게 보내는 편지이며 그때의